후보자 간 토론회는 회원 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토론회를 영상으로 촬영,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등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 평가하는 기회로서 회원 여러분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토론회의 공정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자리 배치는 오늘 토론회장 후보자의 토론회 시작 전 추첨을 통해 추첨 결과 빠른 번호순으로 자정 옆자리로부터 착석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 모두 발언입니다. 모두 발언 시간은 후보자당 4분 이내이고 연설 순서는 자장 옆자리 후보자부터 자리 배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공통 질의 및 후보자 간 자유토론으로서 후보자당 25분 총량제 방식입니다. 공통 질의 문항은 회원들로부터 공모하여 선별된 질의 문항 중 2개 문항을 공통 질의합니다. 첫 번째 문항은 자장 옆으로부터 후보자부터 답변을 하고 두 번째 문항은 자장 옆으로 두 번째 자리 후보자부터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다음은 후보자 간 자유토론은 자장 옆으로 세 번째 자리 후보자부터 발언을 시작하고 토론 내용은 공통 질의 및 답변 내용, 타 후보의 공약사항, 협회 정책 및 사업, 건축사 업무, 기타 공적인 사항에 대해서 후보자 간 자유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 발언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은 후보자당 3분 이내이고 발언 순서는 모두 발언 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토론회 진행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토론회의 공정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 후보자별 발언 제한 시간 20초 전에 1차 타종한 후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를 끄거나 벨을 타종하겠습니다.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 방식이므로 공정한 시간 관리를 위해 후보자들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과정 타 후보자가 질의 또는 답변 시에는 발언하지 마시고 후보자의 발언이 끝난 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행 방법 안내와 같이 후보자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4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이운삼 후보부터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이운삼 건축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인데 우리 건축사에게는 수확할 일이 없어 쌀쌀하기만 한 계절입니다. 저는 1996년 1월 3일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약 25년을 건축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20년간 협회 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좌절도 하고 성취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지난 25년 우리 협회는 성장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러한 협회가 요즘 수건사업이었던 의무 가입 문제와 건축사 과다 배출, 안전관리 문제, 철거 감리 등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번 난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해내 회원들이 편안하게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회원 여러분, 마음도 무거우실 텐데 1차 토론의 주제도 매우 무거운 주제인 의무 가입에 따른 협회 정관 개정과 윤리 규정 제정 이후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많은 변화를 예상한 우리 경기도 건축사의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입니다. 토론에서 좋은 대안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하여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한건축사협회가 할 일들은 대한건축사협회가 하고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가 해야 할 일은 어느 곳보다 먼저 확실하게 우리가 해결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안 해결을 우선 먼저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한건축사협회의 일을 그냥 보고 있자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협회가 주장할 것이 있을 때는 우리 회원님들의 뜻을 모아 강력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뜻 한 몸으로 나아간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회원님들을 만나 홍보를 할 때마다 분열된 우리 협회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선거 때만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오랫동안 지금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제 자신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목과 불신이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중심이 아니고 변방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시간이 됐습니다. 저 기호 1번 이운삼은 회원님들과 중심에 서서 양측의 이해와 화해, 더 나아가 화합으로 이르게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고 당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 이운삼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정내수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정내수입니다. 지난 3년은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선택을 받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의 양력이나 공약 사항 등은 포스터나 5분 동영상을 통해 이미 전달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마음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의무가입, 불합리한 규제의 난립, 보수가 없는 설계 감리 등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는 이제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용인 지역회장 4년을 마치고 나서 저희 회원님들이 저에게 참 두 가지는 잘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역별 구역장 제도입니다. 구역별 구역장 제도는 구역장을 각 지역의 3개구의 지역별 편성을 해서 그분들을 협회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사회의 내용이나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함께하는 지역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에서도 함께하고 일하고 책임 있는 부회장 제도를 시행해서 같이 하는 경기도 건축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회장 임기 내에 각종 위원이 참여 제한입니다.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업무나 각종 위원회 활동 등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소신이었습니다. 물론 회원님들은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의 직분을 통한 이익보다는 회원님들을 위한 봉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내린 판단입니다. 경기도 건축사회도 23개 지역 1,700명의 거대한 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사회입니다. 경기도 회장이 되면 내부적으로는 기획, 예산, 지역회 관리, 법규, 건축문화대 등 여러 가지를 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대한건축사협회 17개 시도회의, 국회, 국토부, 경기도, 유관단체 등 많은 단체들과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일하고 경쟁하는 부회장들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경기도 건축사협회를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지역 조례나 건축 관련 법규 제정 등에는 적극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했고 매일 출근해서 어떠한 일이든 책임 있게 노력하는 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위원회도 가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을 섬기는 회장, 매일 출근하는 회장, 일하는 회장, 저 기호 2번 정내수를 꼭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2번 정내수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장미경 후보자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기도 회원 여러분, 장미경 인사드립니다. 저는 3년 동안 경기도 건축사회 이사로서 기획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건축사에서 주관하는 순회이사회와 대한건축사협회 정책간담회 등을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협회 내외부에 산적한 문제와 지역에 현한 회원님들의 고충 등을 잘 파악하고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건축사의 자존심을 높이고 함께 상생의 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위사와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가장 절실히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회원님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제가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경선의 부작용을 경험했던 선배님들은 우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선거의 형태가 경선 구도가 되면서 경기도 건축사회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님들도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 회원님들과 경기도 건축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바탕으로 선배님들이 일구어 놓은 전통과 업적은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우리 회원님들의 안녕과 복지, 경기도 건축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장미경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회원님들의 권익을 위하여 경기도와 적극 협력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실무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건축사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쟁력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계획 설계 플랫폼을 통하여 지적 저작권을 실현시키고 교육청과 수의계약 등록제를 추진하여 등록제 추진과 이지 플랫폼을 통하여 회원님들의 수익 창출과 생존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연금 제도와 퇴직 위로금제를 실시하고 단기적으로는 건축사 실무교육 무료화 추진과 지역협약을 통한 문화 콘텐츠를 확보하여 회원님들의 복지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회와 연계한 봉사활동 및 건축사 뉴스 활성화로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과 재능은 미약하지만 훌륭한 회원님들이 많은 저희 경기도 건축사입니다. 회원님들의 참여와 격려가 함께 한다면 경기도 건축사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여가 소통이고 참여가 화합이고 참여가 힘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가슴에 새기며 더욱 분발하여 열정과 소통으로 희생과 봉사로 우리 경기도 건축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3번 장미경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한 시간 4분을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공통 질의 및 후보자 간 자유 토론 순서입니다. 이번 토론의 진행 방식은 후보자 간 심도 있는 자유 토론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등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 토론 방식과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 선거 토론회의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 방식을 준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별로 주어진 발언 시간 총량 내에서 좌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다른 후보자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발언 시간은 총 25분입니다. 후보자들께 질문하는 공통 질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원과 지역건설회 등 현안 사항을 고려하여 회장 후보자에게 질문할 3가지 공통 질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3개 문항에 대해서는 후보자들께 전달되었고 그중 추첨된 바로 지금 추첨하겠습니다. 되어 좌장이 회원들을 대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모두에게 2가지 공통 질의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개 문항을 세 문항 중에서 2개 문항을 추첨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 1.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사 의무 가입을 위하여 건축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협회 정관 및 윤리규정 개정을 10월 15일 개최되는 임시총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정관 개정 및 윤리규정 개정이 되고 향후 건축사법 개정을 통하여 건축사 의무 가입이 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 건축사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후보자별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 순서는 좌장 바로 옆자리 후보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윤삼 후보자부터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각 후보자별 총량제는 25분의 시간을 카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카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기호 1번 이윤삼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왔는데 또 갑자기 카메라 앞에 서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 경기도 건축사협회에서 지역 건축사회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이사님들, 역대 회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이번 총회에 상정한 정관 개정의 안과 윤리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을 토론하는 간담회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판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정관 개정 시에 문제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제 후보자 개인의 의견일 수 있지만 그날 대다수 회원님들의 회장님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정관 개정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 제8조 2폐 부분입니다. 2폐 부분에서 지역 건축사회 가입은 강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역 건축사회의 많은 회장님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10조의 윤리규정 성실 준수 의무 및 타단체 가입 강요 업무상 차별 금지 규정 신설입니다. 그러니까 타단체를 가입하지 말라. 근데 타단체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50조에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제명이 있는데 제명을 1년 이하의 건축사 업무 정지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51조 회비를 미납했을 때의 징계 사항입니다. 권리 정지를 하고 가상금을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관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저희가 수건사업인 의무가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회원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제 질문 내용과 같이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관 개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윤리 규정의 개정 문제도 함께 이번에 제정이 됩니다. 이거는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윤리 규정은. 윤리 규정에서는 크게 한 가지의 문제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관이랑 문제점이랑 마찬가지로 이 타단체의 가입의 문제고 타단체의 입회비나 별도의 가입비를 내서는 안 된다. 요구를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윤리 규정의 제정 내용 중에서 제4장에 있는 것인데요. 가장 문제가 심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관 개정과 윤리 규정 제정은 15일 날 통과될 것이 유력시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통과된 정관과 윤리 규정을 가지고 우리 건축사협회, 경기도 건축사협회, 지역건축사협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 대응 방안에 첫 번째 지역 건축사회 가입 강제 못함. 이게 제일 지역에서의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끝까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건축사회 가입 강제 못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탄한 지역 건축사에서는 가입을 유도하고 설득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건축사의 50% 이상의 지역회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든 지역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가입 시 지역 건축사에서 차별 대우를 하는 겁니다. 차별 대우라고 여기서 내가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이나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지역 건축사에서 지역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별 대우를 할 수 있고, 전문 교육 및 윤리 교육을 지역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회원, 우리 지역 건축사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회에서 적당한 처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대관청과 협의해서 사용검사, 조사 등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이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쉽게 간단하게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타단체 강요 금지입니다. 지역 건축사에서 복지회 등 감리에 가입 권유를 못하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 건축사에서 설득을 하고 지역 건축사에서 차별적 대우를 해서 가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렇게 설득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 징계 업무정지 1년,
권리 정지보다 가혹한 제명에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 건축사들한테 제명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회비 미납에 대한 징계, 이 건축사 업무정지 1년보다 더 가혹한 징계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회원들이 이런 징계나 협회 가입보다 무서운 것이 뭘까요? 우리 대다수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지금 비회원이나 그런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운영을 경기도 건축사에서 주관 운영하는 겁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경기도 협회에서 운영할 경우에 지역회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한테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배정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다면 많은 분들이 지역회에 분명히 가입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경기도가 주관 운영을 했을 때 지역감리회 또는 지역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힘을 모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의 이번 대한건축사협회 총회 정관 개정 및 윤리 제정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가장 강력하고 해야 할 일은 허가권자 지정 감리 운영을 경기도 건축사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비회원, 앞으로 회원이지만 비회원처럼 역할하는 회원들을 지역에 가입시킬 수 있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고 지역의 다른 단체에도 가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 1번에 이윤상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례수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대한민국 홈페이지를 보면 건축사가 무슨 직종인지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쳐다보면 건축 설계, 감리 등의 건축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전문 자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들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정작 입법부나 국토부에서는 주체가 아닌 주변 단체, 객체로 저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건축사 의무 가입은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8일 대의원 간담회를 마치고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분협회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회장 후보이기에 앞서 건축사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 가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회장님이야 1,700명의 회원님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관 개정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경기도의 당면 과제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한 거기에 따른 답변도 들었습니다. 저도 현재의 정관이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회 관련 문제나 회비 미납에 따른 징계, 타 단체에 대한 가입 강요 등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생각으로는 2020년 9월 24일 국토부와의 최종 문안 합의에 따른 큰 틀에서의 정관 개정을 한 후 의무가입을 선통과시키고 추후 건축사들끼리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16,000명 모든 건축사들의 20년 수건사업인 의무가입 문제가 내부 문제들로 인하여 10월 15일 정관 개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후보님들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생각은 동일합니다. 일단 가입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다만 방법의 차이로 인해 이번 기회를 버린다면 안 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약 5년 전에 대외협력위원회 활동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건축 감리 분리 문제로 국토부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다니면서 제가 건축사의 어떤 자존심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건축 관련 단체인 새건축사회나 건축학회, 건축가협회 등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주변 단체인 그들의 말을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의 하나의 같은 객체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건축사 의무 가입이 선결되었다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되어서 우리에게 더 큰 이득을 안겨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선이 되어 회장이 된다면 최우선 선결 과제로 의무 가입에 대한 지역 현안 문제, 또한 대안, 복지의 문제, 건축사 신협의 문제, 회비 징수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역 회장님들과 협의해서 우리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내수 후보자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장미경 후보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3번 장미경입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 혼란이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상당한 많은 협의나 토론회 때 참석을 해봤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입회하고 회비 미납 징계 부분인데 입회 업무 정리가 징계 같은 경우는 업무 정지가 아닌 회원 권리 정지 같은 경우는 회원의 회비 수납률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협회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회비를 자꾸 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회가 무슨 회든 이루어진다면 회비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회비를 걷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걷어서 잘 쓰고 회원들한테 돌려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8일에 임시대책회의 때 질문을 한번 던졌었습니다. 그 타단체가 과연 어디까지냐, 그게 우리가 지역건축사회나 복지회나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그건 절대 포함이 아니다. 우리 지역건축사회는 우리 회나 똑같은데 무슨 우리 가족인데 무슨 그게 타단체가 되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본협회 법무팀에 물어봤습니다. 이게 타단체입니까 아닙니까? 답변이 너무 애매하죠. 문서로 회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줬습니다. 이것이 문서로 답변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구를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데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제가 한다면 그 정확한 답변에 의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것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본협회 의견대로 이게 타 단체가 지역 건축사회가 포함이 안 된다면 저희는 뭐 크게 고민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지금처럼 잘 이끌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타 단체의 지역 건축사회나 복지회나 지금 저희가 의무 가입하고 신협까지도 이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 그러면 변화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약에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입법 발의하고 계시는 김철민 의원이나 국회나 직접 찾아가고 공문 보내고 협조해서 입법 발의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을 수정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에 두 가지 속담을 생각이 났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 또한 바늘허리 깨어서 못 간다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가는 거는 빨리는 가고 뭔가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뒤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부분들도 뭐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을 하면 저희가 지역건축사는 저희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흔드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저희 나름대로 지역건축사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고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그 뭐 고향이나 이런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너무 단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의무 가입을 해서 지역건축사회를 의무 가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뿌리가 근간이 흐려버리는 그런 지역 건축사회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조금 더 적극 지원을 해서 지역 건축사회가 들고 싶은 그런 단체로 만들게 신입 회원들이 정말 여기 협회 들어가면 협회가 아니라 협회는 가입이 된 상태에서 복지회나 이런 우리 단체 지역 건축사회를 들어갔을 경우에 이득이 많겠다, 들어가고 싶다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후보자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시간 총량제에 따른 시간 배정을 잘 인식하시고 답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사항은 2번을 뽑았습니다.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2. 경기도 건설의 회원의 소속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후보자들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현재 회비로는 불가능할 것이며 별도의 수익 창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지 후보자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 순서는 자정 옆 두 번째 자리에 계신 정내수 후보자로부터 장미경 후보자, 이운삼 후보자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내수 후보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수가 아니고 정내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좀 우리 분위기를 좀 개선하려고 제가 했습니다. 저는 사전에 배포한 포스터나 동영상을 통해서 복지 관련 정책으로 회원과 가족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콘도나 사랑방 등 복지시설을 지역별로 좀 더 확충하고 공정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복지위 자산으로는 치산시 골프회원권 17구자 10억 2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대면권도 3구자 7,500만 원이 보유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회는 수익 사업에 따른 별도의 수익원이 없습니다. 입회비, 회비, 실적회비, 교부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임 회장님들의 노력으로 조성된 우리 회 건물 대한 임대비가 수익원의 전부입니다. 때문에 당장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20일 전 현재 미래준비위원장이신 손석호 위원장님을 제가 찾아뵙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지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왕한성 회장님께서 추진하신 이지 플랫폼에 통한 수입이 올해 말부터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70%에 머물고 있는 우리 가입 비율을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회원수를 늘리고 또 자재 등록 회사를 좀 더 열심히 유치시킨다면 건축사, 협회, 자재 등록 회사 모두가 이익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미지출금이 제가 예산을 분석한 결과가 꽤 있었습니다. 또 2020년 수입 지출을 검토한 결과 총회비, 운영회비, 행사비 등 지원사업비 등이 좀 더 이렇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좀 과다 지출된 예산들을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최대한 지출을 줄인다면 복지 정책에 따른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상된 회비를 내리는 것보다는 회비 이상의 혜택을 회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콘도, 사랑방 등을 지역 안배를 통해서 좀 더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함으로써 경기도 건축사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지역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신진 건축사들이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역별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내수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경 후보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지금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연금 제도와 퇴직 위로금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단기적으로는 경기도 건축사 실무 교육 무료화 추진하고 의료 및 무료 컨텐츠 등 지역 협약을 통한 회원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재원인 마련이 필요한데 이의 수익 창출은 첫째로는 계획 설계 플랫폼을 통해 지적 저작권을 실현시켜서 회원의 수익 창출은 물론 협회의 수익 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계획 설계 플랫폼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 번 고민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개인의 매일매일 이제 계획 설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그 한 땅을 가지고서도 같은 건축사들이 똑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단위 대지를 갖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축주도 있는데 이런 것이 그냥이 아니라 저희가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안을 플랫폼에 올리는 겁니다. 플랫폼에 올리고 나면은 그거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소정의 비용을 내고서 클릭을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린 같은 땅을 갖고 여러 사람이 계획을 잡을 수도 있지만 계획안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적 저작권은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이거를 무슨 큰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소정의 금액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나 그거에 관심 있는 건축주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계획을 풀었지 하고서 보고 싶은 분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청 수의계약 등록제를 추진하여 신입 회원과 수지 어려운 회원들에게 참여와 기획 수익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청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지금 수의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액이 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입 회원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수주를 지금 해야 되는지 방향성조차를 잡지 못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또한 거기다 기존 회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수주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일정의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교육을 통해서 등록을 하고 등록이 된 사람들은 교육청과 협약을 해가지고 등록제에 대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지는 걸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도 건축사의 건축사 뉴스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경기도 건축사 뉴스와 강원도 건축사회와 인천 건축사회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뉴스가 저희 경기도 회원만 가지고 하는 것보단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건축사 뉴스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인원이 지금 저희 1,700명 그리고 그다음 강원도하고 인천을 합치면 한 2,500명 정도는 회원이 만약에 여기다 회원님들이 적극 참여를 해준다 그러면 2,500 회원을 가지고 광고 수익이 창출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지 플랫폼은 27대 왕한성 회장님이 출범하면서부터 계획됐던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결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계약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이지 플랫폼은 방대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건 경기도에서 담기도 너무 방대하다. 본협에 가시면 이 플랫폼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가 시작을 한 거에서 일부 파트를 나눠서 실행을 하면 수익을 바로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해서 건축 자재 관리 시스템을 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하나씩 둘씩 지금 계약이 돼가지고 큰 돈은 아니지만 계약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회원님들이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자재업체나 그 계획안들에 대한 것들을 등록을 시키게끔 촉구를 해주면 빠른 시기 내에 이익이 창출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후보자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운삼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1 공약이 회비를 내리겠습니다가 제1번 공약입니다. 여러분, 회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내려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불확실성으로 더욱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지를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복지. 우리가 여유 있을 때도 하지 못했던 복지를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복지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갑니다. 하지만 항상 어려운 건 아니겠죠. 이제 코로나19도 극복하고 또 좋은 또 경기가 호황일 때가 온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회원 복지를 미리 구상하고 준비하는 것도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제가 좀 생각 좀 해보았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간단하게 아까 두 분의 후보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동호회 여러 가지 동호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 회원 라운지도 좀 만들어주고 또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소규모 회원사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연금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시점, 그 시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을 복지를 위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준비를 해서 회장이 되실 분, 또 그 다음 회장이 되실 분이 차차 그 복지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재원 마련의 기회가 있느냐. 크게 좀 전에 말씀하신 2집 사업이 있습니다. 2집 사업 액면 그대로 설명대로 잘 진행된다면 좋은 사업이겠죠. 하지만 현재 불투명합니다. 서울 대한민국 건축사협회에도 이 위원회가 있어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대한민국 건축사협회랑 공조해서 2집 사업을 더 활성화를 해서 거기에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 건축사회에서 복지회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이익을 각 지역에서 복지로 전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복지가 하나둘 늘어나면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복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먼저 시작해서 경기도 건축사회로 이 복지가 올라와야지만 회원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경기도 건축사회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지역 건축사 회원님들은 피부에 와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지역 건축사회 회원님들한테 경기도에서 어떤 문제를 하달하거나 정보를 제공했을 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거꾸로 지역 건축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고 진행하면 속도도 빠르고 빨리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역 건축사회에서 이런 복지에 먼저 선행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 건축사에서 할 일 그럼 복지에 대해서 무엇이 있을까?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허가권자 감리 지정 운영을 경기도 협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른 광역시에서는
여기서 수수료를 받아서 회비를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수익 창출 모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그거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고 개탄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건축사님들의 정치적 네트워크나 우리 협회 임원들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동원해서 도의회, 도 관련 부서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에도 하는 이 감리 운영을 왜 경기도가 못한단 말입니까? 반드시 차기 회장은 이 감리 운영 주관을 경기도로 갖고 와서 좀 전 주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회원, 회원이지만 비회원 같은 분들도 지역회에 가입시키고 또 우리 경기도 건축사 갖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경기도 건축사의 재정도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공약입니다. 제가 첫 번째 공약 회비를 내리겠습니다는 이 공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공약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저는 지금도 많은 분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분명히 차기에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말한 그런 문제와 또 복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호 1번 이윤삼한테 표를 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삼 후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공통질문 2개 항에 대해서 후보자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그 후보자님들은 지금 전면 좌측에 모니터에 보면 기호 1번 이윤삼 후보자께서는 8분여가 남았고요. 기호 2번 정내수 후보자가 18분 정도 남았고요. 기호 3번 장미경 후보자께서는 16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건 총량되기 때문에 이후에 그 자유토론 시간에 시간 좀 제약이 될 수 있으니 후보자님들께서는 시간 배정을 잘 말씀을 인식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공통 질문에 이어 이제부터는 후보자 간 자유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토론에 백미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공정한 시간 관리를 위해 후보자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후보자가 질의 또는 답변 시에는 후보자의 발언이 끝난 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간 자유토론은 제 옆으로 세 번째 자리에 계신 기호 3번 장미경 후보자의 질문 답변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하겠습니다. 그럼 장미경 후보자께서는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먼저 좀 질문을 해드릴까요? 이거는 좀 시간이 아니고요. 질문하는 시간도 저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다 포함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네. 먼저 저희 자유토론 시간에 저는 먼저 교육에 대한 걸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저희 교육이라는 게 뭐 공통 질문에도 있었지만 이게 꼭 질문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미개한 동물들도 교육을 받으면 그 성장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저희 어린 아이부터 저희까지도 저는 정말 공부라고 하는 것이 건축사만 따면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건축사를 따고 나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서지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육이 얼마나 필요로 한지 그리고 질 좋은 교육이 얼마나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의 교육 현실은 저희가 윤리교육도 있고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윤리교육과 전문교육이 솔직히 유명무실한 느낌과 그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회원님들이 저희가 이번에 만나면서 생각을 해본 게 교육을 받고 싶지 않아서 이게 유명무실해진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이 문제가 아닌가, 교육의 형식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번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교육하고 건축물 해체 교육 같은 것처럼 저희가 전문 교육을 받는데 이거를 시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접한 교육 여러 시간 의무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찾고 스스로 찾은 걸 갖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계산 방안에서 조금 생각을 해본 게 전문 교육을 지역하고 건축사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특화시키고 세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교육청 퍼실리데이터 교육 같은 경우는 퍼실리데이터 교육을 인정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 같은 그런 사업권을 주고 있습니다. 설계권을. 이런 것처럼 관공서의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문가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하고 이거를 업무와 연계해서 수익 기반을 직결을 시킨다 그러면 교육을 안 받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교육을 저 나름대로는 발굴하고 실행을 하면서 인증서 자체가 교육청과 관공서에 등록을 시켜서 건축사 업역 확대와 수의계약 등록제를 추진을 해서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답안을 갖고 있는데 혹시 두 후보도 제가 만약에 회장이 된다면 두 후보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조언이라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저희 실무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네, 그럼 순서는 우리 기호 1번 이윤삼 후보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정내수 후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기호 1번 이윤삼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일단 교육, 문제 많습니다. 왜 많냐? 교육을 위한 교육을 했기 때문이죠.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축사 실무교육 2017년도에 18년도 5월 13일 날 끝나는 교육을 80%나 교육을 안 받았어요. 2017년도 통계로 보면. 왜 안 받았을까요? 형식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여러 회원님들이 더 잘 알 것 같고요. 저는 대안으로 지역으로 교육을 넘겨주자. 그래서 권역별로 1권역, 2권역, 3권역을 해서 지역에 바로 가서 하는 서비스 교육을 하자. 그리고 건축사한테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하자. 그런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업무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업무에 필요 없는 교육이 대다수고요. 두 번째는 윤리교육 같은 경우에는 도덕 이야기입니다. 도덕 이야기.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은 참 좋은 얘기긴 하지만 너무 도덕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동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대에 회원 주도적인 교육이 건축사, 우리 경도건축사협회가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이윤삼 건축사님이 제가 공약으로 걸었던 그 찾아다니는 교육 서비스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공약으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에 대응을 하고 또 전문 지식 교육을 통해서 건축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제가 이제 그 김춘성 전 교육위원장님, 이병대 그 교육위원장님과 제가 회의를 좀 통해서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교육이 너무 건축사 실무 교육에만 치중되어 있다. 경제나 세무, 예술, 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실무 교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절차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복잡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원 제한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윤리교육 500명, 전문교육 120명이 저희는 경기도에서 사실은 정한 줄 알았더니 이게 보니까 대한건축사협회 교육원에서 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경기도 1,700명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발생된 문제였다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건축물 관리법이나 아까 우리 장민경 건축사님도 말했듯이 해체감리 등 관련법에 의한 교육들이 우리 전문 교육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윤리교육의 확대입니다. 화성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총리 때나 사이버 교육으로는 잠깐 시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아마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약으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공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인증에 필요한 절차나 승인 문제 때문에 좀 불편하다는 내용 빼놓고 나머지 네 가지는 다양한 교육의 문화, 교육, 인원 제한 문제, 관련법에 따른 교육 편입, 윤리교육의 증설 문제는 이 공약 하나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화성 포천지역 회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건축사 교육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고민도 해보고 또 경기도가 넓은 지역이다 보니 한 장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찾아다니는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제 생각입니다. 실무 교육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건축사에 필요한 교육이나 소양, 관련법에 따른 세부 교육, 우리에게 중요한 세금을 덜 내는 방법,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의 대처 요령, 각종 분쟁에 따른 대처 방법 등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회원님들을 찾아다니며 제가 직접 동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함으로써 함께하는 협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언한 것 중에서 이제 두 후보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정정을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27대 경기도 건축사회에서 운영을 할 때 그러니까 지역 23개 지역까지는 다 다니지는 못했지만 권역별로 나눠가지고는 교육을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지역별까지 좀 세분화하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권역별로는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자 후보자께서 질문에 대한 마무리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교육에 대해서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 질문을 좀 해도 됩니까? 아니 지금 시간을 좀 얘기를 드려야 후보자님들이 토론을 하면서 시간을 좀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모니터 좌측 전면에 있는 모니터를 보시면 이운삼 후보께서 6분여가 남아 있고 정례수 후보자가 14분여, 그 다음에 장미경 후보자께서 12분여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자유 토론이기 때문에 손만 들면 발언권을 얻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호 2번 정례수 후보께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혹시 그 교육 우리 회계가 우리 그 경기도 건축사에는 따로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교육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교육하고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네. 그 교육 개정이 한 예산이 7천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6천 얼마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 이렇게 1,000 얼마 정도가 늘 이월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회비를 받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협회가
아까 말씀드린 제2 공약처럼 그렇게 경기도에서 감리 지정을 받아온다면 교육도 무료로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네, 저희가 지금 예산이 뭐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제가 이거 예산을 좀 보다 보니까 저희 교육하는 그 강사료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당 교육비가 25만 원입니다. 거기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한 사람당 25만 원짜리 교육을 갖고 저희가 한 번에 모였을 때 이게 뭐 50명가량씩도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의 비용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질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항상 보면은 가격 대비라는 거 뭐 얘기가 나오지만 싼 게 비지떡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조금 정말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교육비에다가 조금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인터넷 교육하고 집체 교육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보면은 비용부터가 달립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교육 같은 경우는 윤리 교육은 10,000원이고 집체 교육 같은 경우는 똑같이 10,000원이지만 그 집체 교육 같은 경우는 그 윤리 교육이 10,000원이고 전문 교육이 15,000원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그 수익금이 다 본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체 교육에서는 경기도 건축사회 수익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집체 교육이 좀 힘은 들더라도 저희가 집체 교육을 좀 많이 해서 수익 창출도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좀 많이 애는 쓰시겠지요. 그런데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걸 많이 모일 수도 없는 것가 있어서 이런 걸로 어떻게 진행을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육회계가 특별회계로 있어서 교육 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우리가 1년 예산이 한 7,600 정도 잡혀 있는 것 중에 3,800 정도가 2월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사실은 금액이 발생을 한 게 2019년도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하지 못하다 보니 거의 이 3,800을 가지고 현재 지금 교육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회의비나 이런 걸로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물어본 취지는 교육위원회 특별회의는 절대로 무료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가 틀립니다. 일반 회계하고 우리 그 교육 특별회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인터넷 교육하고 이제 우리 집체 교육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경기도 건축사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교육. 우리 장미경 건축사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터넷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많이 양성화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재원 또 그 돈이 15,000원을 받으면 만약에 전문교육 같은 경우 15,000원을 받으면 3,000원이 이제 교육위원으로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12,000원이 우리 경기도에 재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질 좋은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한다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에 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하든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인터넷 교육을 뭐 거의 뭐 대부분 사실 인터넷 교육은 우리 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원들이 거의 20여 분이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어떤 그 노력 또 역량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찾아다니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역교회 하나하나의 어떤 교육보다는 뭐 그게 뭐 제가 이제 김춘성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성남에서 그거를 시행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라고 이제 승인까지 받았는데 어떤 이런 성남에서 한다고 하면 용인, 뭐 성남 아니면 광주 뭐 이렇게 주변에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권역별로 표현을 했고 또 북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중심지인 뭐 아니면 의정부 쪽에서 해서 주변에 있는 양주, 포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평, 양평 이런 쪽들이 참여를 한다면 우리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우리 건축사에 필요한 교육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건축사님들이 어떤 경기도에 어떤 뭐 질 좋은 어떤 교육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혹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까 우리가 토론 과정에서 정관에 이제 지역 건축사 회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난 주에 본협에서 개정 정관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정 정관에 보면 지역 건축사를 둘 수 있다는 정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질문입니다. 회비를 잘 받아서 잘 쓰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답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회비를 올려서 잘 받았는데 잘 쓰고 있는지 한번 대답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복지 문제 다들 지금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복지들을 그렇게 하실 것인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물어봤나요? 잠깐. 두 가지인데요. 이건 시간 안 들어가죠? 두 가지인데. 아까 우리 그러면 좀 제가 우리 이제 오히려 이걸 질문하신 분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회비가 이 3만 원을 올린 게 제가 기억하기로 김봉회 회장님 그 이후에 김인철 회장님께서 아마 10,000원을 그때 올리자라고 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이사회로 있었지만 5,000원만 올리자라고 해서 우리 총회에 올라갔는데 5,000원이 결국은 우리 회원님들이 어떤 그 거센 반발로 인해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한성 회장님께서 1년 재임을 하시고 나서 19년도에 올려야 되겠다, 필요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저 3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올렸을 때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그러면 과연 회비를 올려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제가 한번 좀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가장 크게 올라간 내용이 이제 제도 개선비라고 해서 19년도에 5천만 원, 또 2000년도에 3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신년 송년 할애위 해서 뭐 1,500만 원, 2천만 원, 회원 정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거는 이제 수첩을 말합니다. 이거는 뭐 1,000만 원, 840만 원, 홍보비로 1,000만 원이 2천만 원으로 증설이 됐어요. 보니까 결국 이거는 경기도 동영상을 제작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홍보 활동 강화의 어떤 일환으로 이걸 사용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적립금이 우리 여기 앞에 황정복 회장님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적립금은 없었어요. 1,000원이었어요. 1,000원. 근데 그게 첫 해에 1억. 아마 올해 예산이 지금 한 7천 정도를 뭐 적립을 해서 사후에 혹시 모를 대비를 하고 또 이 돈이 만약에 좀 이렇게 여유가 더 쌓인다라고 하면 회원의 복지, 뭐 아까 뭐 우리 장경 건축사님이 얘기했던 뭐 연금이랄지 아니면 회비의 어떤 인하 이런 부분을 또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적립금이 한 1억 7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또 저 인터넷 뉴스를 우리가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한 3천만 원. 그다음에 골프 대회, 뭐 여러 가지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 복지를 위해 썼고 또 제도 개선, 우리 그 각 지역의 어떤 그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지역회를 방문을 하면서 어떤 이런 경비로 쓰기 위해서 결국은 3만 원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제가 봤어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줄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아예 항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이 집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한 1억 가까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또 관리도 앞으로도 해야 되고 더 개선 발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회비를 줄이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회비를 좀 더 회원들이 어떤 복지 아니면 회원들이 어떤 그런 좀 진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비용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저도 이제 사회사업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도 장애인협회 회원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장애인이나 아니면 뭐 사회사업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어떤 행사를 한 번 정도는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회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비를 낮추는 것보다 더 훨씬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님들의 복지나 아니면 우리 건축사님들의 어떤 뭐 권익 아니면 뭐 본역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어떤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비를 잘 쓰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안타깝게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하지 대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때문에 뭐 거의 모든 행사들이 전폐된 그런 상태입니다. 체육대회, 건축문화제 이런 문제 행사들. 그렇다고 이런 행사 비용을 뭐 남는다고 해가지고 이걸 다른 데다가 쓰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10,000원 올린 비용들 뭐 정례수 권사님이 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제도대 개선 비용하고 이렇게 프로그램들 하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보면은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2월금에 대한 것, 저희가 적립금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적립금을 과연 어디다 쓸 것인가? 저희가 경기도 건축사에는 적립금이 제로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불안한 사항 아닌가요? 저희가 저축을 한다라는 거고 보험을 든다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건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번에 이런 금액이 하나도 없었구나. 솔직히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저희가 복지회 금액이 뭐 이렇게 7, 8억씩 있으니까 그 금액을 갖다가 쓰기는 하지만 저희가 개인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협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해서 써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적립금에 거의 1억 가까이 금액이 들어갔는데 이 적립금의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기도 건축사회 자산으로 되어 있는 지금 수원 건축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예전에는 그 인천 건축사회가 분리되기 전에 됐던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요번 연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시가로 해가지고서는 정리를 해서 1억 4천이라는 비용, 그러니까 7대3 비율을 인원수로 정리를 해서 7대3으로 해서 30%를 그 인천 건축사회에 넘겨주는 걸로 정리가 돼서 그 실행을 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에 지금 그 반은 지금 지급이 되는 상태고 나머지 것도 일부가 지금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예탁금이 없었다면 예탁금이 아니라 적립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 제가 또 그 좀 생각이 저희 이 경기도 건축사회 회관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본관에 있다가 이 별관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별관을 이사 온 이유가 저희는 건물을 유지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유지관리 비용을 넘겨주고 저희가 조금 차분하게 입자해서 일로 넘어온 걸로 아는데 제가 작년에 진행을 하면서 봤을 때 저희가 바닥 포장하는 거 지금 엘리베이터도 지금 수리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이 지금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저쪽에서 지금 사용자가 수리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범줄 자문을 해보니 그 계약서 상에는 지금 관리자가 아니라 지금 소유자가 해줘야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1억 가까운 돈이 지금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고 뭐 그런 걸 안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적립금에 대한 거 저희가 그 회비가 많아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회비가 지금 어떻게 걷어서 정말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 나름대로는 아껴서 썼었다. 이제 이렇게 기획위원장으로서 이제 분리해서 썼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조금 더 세분하게 정리해서 더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분 후보님 감사합니다. 두 분 후보님도 회비일 지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다음에는 회비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여력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회비가 얼마죠, 저희가? 근데 여기 두 분 말씀하시는 거는 건축사회, 복지회, 주식회사 복지회 다 섞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사회에서 3만 원, 복지회에서 저희가 기본 연 24만 원을 받기 때문에 한 달에 2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5만 원의 회비를 받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5만 원 중에 복지회에서는 그 받은 실적 회비를 가지고 지역에도 내려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복지회에서는 뭐 건물 관리라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여러 항목들이 실제로 그 예산의 집행한 결과를 얻었느냐? 저는 그렇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고 아껴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 좀 더 회원들한테 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까 말씀드린 항목은 그 일반 회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제도 개선비가 지금 복지회 기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제도 개선을 안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법규 이런 거 다 이 돈을 가지고 그분들이 국회의원 만나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국회의원 만나고 국토부 들어갈 때 제 돈 들여서 갔어요. 본협에서. 근데 이런 돈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영수증을 내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 말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분명히 일반 회계입니다. 3만 원 회비를 받아서 지출된 항목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고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건 이제 복지회랑 우리 일반 건축사 일반 회계랑 복지회계랑 같이 이제 동시에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일반 회계만 우리 장 후보께서 그런 이름을 밝혀 주셔야죠. 네. 제가 조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의무가입을 하면서 좀 생각했던 부분이 저희 지금 나와 있는 정관 개정 부분만 본 것이 아니라 건축사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건축사법 제30조 3항에 징계권이 있는데 이 징계권은 자격의 취소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취소권이 저희에게 이번에 정관 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 38조 11항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설된 부분이 7조 제30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 등이란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8조항을 보면 30조 3항의 징계권입니다. 여기서 보면 같은 조 제1항 9호 위반에 따른 제2항 2호의 징계 중 1년 이하의 업무 정지에 한한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의무가입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건축사 징계권을 의무가입을 하면 건축사 협회로 가지고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을 때 대다수의 건축사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은 이 지금 8조항에 나와 있는 같은 조 30조의 3항이라는 것은 윤리 규정에 대한 건축사 윤리 규정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축사 그 행정처분에 대한 거는 저희 징계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이런 많은 혼란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같은 정성을 들여서 하는 이 건축사법 개정에 이런 사항이 좀 플러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된다면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줘서 이거 개정을 좀 해달라. 이번에 건축사법 개정하는 것이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플러스 시켜가지고 모든 징계권을 저희 건축사 협회에서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사 후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죠. 제가 문제 있습니까? 네. 우리 장 후보님이 뭐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윤리 규정에 의한 건축사 징계는 우리 협회에서 하지만 또 건축사법에 의한 뭐 징계는 이 국토부의 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뭐 할 수 있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법규 개정이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합된 힘으로 건축사가 한 목소리를 낸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징계권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권을 우리 경기도에서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어찌되었던 우리 건축사를 단지 이제 국토부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만들어라. 단지 건축사들로만 구성이 되면 어떠한 편협된 판정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0% 이상을 외부인으로 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결국은 그 지명권이 경기도 우리 건축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한테 조금은 현재도 지금 50만이 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시군에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50만이 안 되는 것만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경기도 건축사회에서 경기도에서 하던 것을 이관을 받아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듯이 이건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통과가 된 이후에 우리끼리 건축사들끼리의 내부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국토부의 생각은 아니면 우리 저기 대한건축사협회의 생각은 회원들을 어떻게 제명을 하느냐, 의무가입을 시켜놓고 제명을 한다, 이건 의무가입이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 사람을 제명해서 의무가입을 시켜놓고 빼버린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제명을 없애고 영업적 업무 정지로 이제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없으면 제가 마지막 그 시간이 좀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서요, 좀 그걸 쓸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의견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발언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먼저. 아니 제가 아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예산 문제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복지제도를 하는데 두 분 다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다. 향후에 이렇게 마련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차기 회장이 되신다면 그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아까 그거는 공통 질문의 사항 아닌가요? 그래서 이야기를 저희도 다 공통 사항에서 공통사항 복지 정책의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이번 공통 질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상호 질문이 아니고 개인 수신의 발언만 하면 됩니까? 그거를 좀 확인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유 토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어떤 얘기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럼 마무리 발언을 넘어가죠. 아니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럼 저기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순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하시고 다른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어떤 가벼운 질문을 서로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그런 질문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사장님 가벼운 질문을 해도 되는지 이제 마무리 발언. 아니 제가 이제 좀 먼저 이제 그러면 정혜수 후보님이 이제 생각은 이제 본인이 이 의사를 표현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렇죠. 다른 후보님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감안하시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이야기. 그거는 토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마지막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면 양 후보자께서 그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 내에서는 제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게 10월 15일 날 아마 의무가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찬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아마 근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두 후보님도 아마 의무가입은 해야 된다. 단지 이제 어떤 그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그 김재록 그 부회장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고 또 이제 좌담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방문했을 때 석정훈 회장님과 같이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아니지만 건축사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면 일단 우리 그 경기도 건축사들이 가장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 건축사회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추후에 우리 이훈삼 후보님께서도 3조 2항에 지역 건축사회가 살아 있네라고 하는 걸 뭐 나중에 이제 인지를 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건축사회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다만 입회가 본협하고 시도 건축사회까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지역회를 그럼 내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라고 하는 어떤 우려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그러면 해소할 거냐고 한번 물어보니까 징계의 권한이 우리 그 경기 17개 시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징계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각 지역회의 어떠한 발전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고향이나 뭐 이런 데도 확인을 해봤어요. 저 안산이나 이런 데 전화해서 실질적으로 조합이 운영 형태 그리고 화성도 지금 사실은
이원화된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의무 가입이 됐을 때 우리가 복지가 화성이 한 40억 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과연 새로 들어오는 회원들이 다 내고 들어와야 되냐 이런 부분이 생겨서 그 사람들도 지금 복지회로 그걸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회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용인도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어떤 지역회에 꼭 의무 가입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지역회가 잘 돌아가고 있네. 뭐 아까 우리 이윤삼 회장님도 잠깐 말했듯이 복지를 예를 들어서 뭐 지역회에서 뭐 하겠다. 그 말은 결국은 지역회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회의 문제는 뭐 지금 물론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 아까 뭐 회비 민원 문제 또 신협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우리 왕현석 고수사님이 워낙에 이제 회장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그랬더니 우리가 입회비로 1년에 100명 정도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1억입니다. 현재 그 신협의 자산이 670억입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그 입회비로 그 입금된 거는 80억밖에 안 됩니다. 신협이 깨진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본협에서도 우리 복지회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회가 추후에 물론 지금 당장 그리고 타단체 사실은 가장 여기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게 타단체의 어떤 유권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건축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니네들 못 할 거야. 이거 분명히 총회에서 이거 깨질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을 해서 사실 타단체라고 하는 말로 명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사들로만 구성된 단체는 타단체로 구분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큰 대안은 일단은 의무가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내부적인 문제는 추후 논의를 거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그 대한건축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일 날 총회에서도 아마 저는 뭐 현명한 건축사들의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일 날 저희가 회의를 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물어봤습니다. 그 지역 건축사회가 타 단체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본협에서는 타 단체가 아니다. 우리 가족이고 우리 건축사가 하는 일인데 그게 왜 타 단체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강주석 법무국장인가요? 강주석 법무국장이 와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타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답 못 하셨습니다. 대답을 나오신 게 뭐냐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타 단체인지 아닌지가 그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와 공문으로 질의를 했을 때 공문으로 답변을 확실하게 주셔야지만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냥 단체일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 대체가 안 되고요. 저희가 질문한 거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이게 어려운 국어가 아니거든요. 단체인가요 아닌가요만 확실히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저희 건축사협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나라의 건축사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건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의무가입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무가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더 하나하나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인 거고요. 8일 날 있었던 그런 그 대책 회의가 저희가 의무가입을 하게 정관 개정을 하는 임시총회를 날짜를 잡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그런 토론을 몇 번에 걸쳐서 했다 그러면 저희 건축사들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조금 몇 번 더 거치고 그런 다음에 돌출된 안을 가지고 타 지역 단체들하고 이야기가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먼저 타 단체하고 협의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한 결과치를 저희 회원들한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저희가 무시당한 듯한 느낌도 가졌었는데요. 뭐 큰일을 하시다 보면은 그럴 거다라는 예상을 갖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회원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돌출된 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 우리 정례수 후보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대부분의 이사님, 회장님들이 의무 가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건사업인 의무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사법이라든지 윤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비한 점은 우리가 수기를 해서 고쳐 나가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합당하지 않는가. 이게 정관이 부결이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정관이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 대안을 우리가 지금 마련하고자 이런 토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그런 대안을 아주 확실하게 만들어서 회원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처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발언을 그럼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장미경 후보님, 우리 또 이훈삼 후보님, 1차적으로는 우리 그 이훈삼 회장님께서는 통과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건축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기본안은 동의합니다. 건축사 의무 가입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거의 한 14%의 어떤 대의원 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3분의 2 정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마 올해 12월 30일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12월 30일이 되면 아마 이게 자동 폐기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우리 그 장미경 후보님도 그렇고 다 찬성표를 해서 가입에는 동의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그냥 충분히 의견을 들은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정말 제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부분이 그 의무 가입에 대한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또 이런 발언을 하면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저는 이제 건축이 아닌 환경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일을 하지 말아야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좀 극단적이죠.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건축을 하는 행위 자체가 환경에 피해를 주는 건 어떤 행위, 얼마나 많은 이쁜 건물을 져도 환경에 피해를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최소한으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저희 그 의무가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무가입에 반대한다? 0.01%도 저는 반대할 의사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너무 빨리 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빨리 되면 좋겠어요. 근데 왜 꼭 10월이고 11월이고 12월이어야 되는가? 1월이면 안 되고 2월이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정관 개정을 꼭 10월 15일 날 이거를 우리가 임시총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의가 10월 15일이 아니라 저기가 또 조금 되면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조금 천천히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짚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짚고 넘어갔을 때 나중에 병폐가 덜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면 답변을 또 하셔야 되니까 우리 답변 내용은 아니고요. 질문은 아니고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가 지혜롭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갈까? 저는 그걸 고민해 봅니다. 일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모은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두 분 후보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기도협회가 힘을 모아야 정관 개정 의무 가입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관 개정, 건축사법 개정 이런 모든 것을 경기도의 단합된 힘으로 꼭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아서도 이제 마치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제가 쓰시겠습니까? 1분? 예. 네. 아무튼 이번 토론을 통해서
아무튼 많은 공부도 했고 오늘 두 분의 공약사항도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아무튼 제가 했던 공약들 또 뭐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에 대해서는 꼭 뭐 지켜내도록 하고요. 현안은 어찌되었던 뭐 경기도를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우리 다 똑같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의 말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찌되었던 15일 날 우리가 의무가입에 대한 총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교회가 뭐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발의가 사실은 2018년도부터 사실은 김영수 회장님 그다음에 이제 그 조충규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석정호 회장님까지 계속 노력을 하신 결과의 산출물이고 또 아마 이 다음에 이제 회장님께서 이거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산유물입니다. 그래서 꽤 중요한 이슈가 아마 이걸 것 같고요. 그래서 슬기로운 선택들을 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 아니면 건축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후보자의 공통 질문 사항 및 후보자 간 자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 후보자들의 모두 마무리 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은 후보자당 3분 이내로 하되 발언 순서는 오늘 모두 발언이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 장미경 후보자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5분 중에 25분을 딱 썼습니다. 기가 막히게. 네, 저희가 3분이기는 한데 많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공통 질문 사항뿐만 아니라 우리 후보님들하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이런 사항이 이런 자리에 쓸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이고 저희가 떨리는 가슴으로 이런 거를 고민하고 공부해가지고 온 것이 저희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저희 협회 회원들과 경기도 건축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의무가입에 대한 것도 많은 이야기했지만 의무가입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두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이라든지 건축물 관리 점검이나 해체감리 대가 현실화들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 저희가 해야 될 게 제도 개선, 생존, 상생, 화합, 권익 실현 이런 것들이 산적한 현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경기도 건축사의 회원 여러분들이 화합하고 참여를 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꼭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참여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여가 힘입니다. 저 장미경은 여러분의 조언과 격려에 눈과 귀와 가슴을 더욱 많이 열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조언, 격려 이런 것들이 다 회원의 권익과 우리 경기도 건축사의 많은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힘을 얻어서 우리 회원님들의 어벽을 지켜내고 생존권을 확보하여 회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경기도 건축사를 회원의 협회로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여기 오늘 선관위원장으로 추진해 준 조동욱 건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후보님들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뭐 마무리 발언이 3분을 주어졌는데요.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 또 오늘 고생해주신 우리 황정복 우리 그 선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축사님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아무튼 고맙다는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하는 기호 2번 정내수입니다. 3년 회원님들의 선택을 받고자 매일 출근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떠한 유연이나 직책도 가지지 않고 오직 건축사님들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꼭 되겠습니다. 건축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세종청사업 1인 시위나 국토부 항의처럼 먼저 솔선수범하고 법제를 재개정할 때 본역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건축사의 자존심을 꼭 지키겠습니다. 제가 공약에서 했던 공약으로 약속했던 일하며 경쟁하는 부회장 제도, 1인 청년 신진 건축사들을 위한 멘토링 제도, 이 집
계승 발전을 통한 수익 창출, 불합리한 규제 개혁, 민간 설계 대가의 제정,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콘도, 사랑방 등 복지시설의 지역별 확충 및 공정한 관리, 이 모두가 우리가 꿈꾸고 준비했던 공약들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저는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오늘 여기 계신 두 분의 공약 사항들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분들도 제가 취해서 개선해서 살기 좋은 경기도 건축사회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회원을 섬기는 회장, 일하는 회장, 매일 출근하는 회장, 저 기호 2번 정내수를 꼭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이운삼 후보자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선관위 위원장이신 황정복 회장님과 우리 좌장이신 멀리 인천에서 온 조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같이 열띤 토론을 같이 해주신 두 후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쌀쌀한 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사들이 쌀쌀한 가을이 아니고 쌀쌀한 계절을 맞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 분 후보님들의 말씀을 들으니 곧 머지않아 따뜻한 가을과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저는 회원님들께 말씀드릴 게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멀리 보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우리 경기도 건축사의 현안을 해결하고 그 현안이 우리 회원들에게 바로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작더라도 보잘것 없더라도 그런 일들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회원들이 단합해야 됩니다. 우리 회원들이 단합을 하려면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 또 회원과 회원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지금 의무가입이나 건축사 다량 배출 모든 문제들을 힘있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단합하지 않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협회가 운영된다면 그 문제 해결은 묘연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 분 후보님들도 훌륭하시지만 협회를 단합시키고 안정하게 만드는데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 기호 1번이 현안 해결과 협회 단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두 발언을 비롯해 공통 질문을 비롯한 후보자 간 상호 자유 토론을 비롯해서 마무리 발언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장으로서 후보자님들이 협회와 회원들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건축사회 제28대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들이 제도화되고 실현되어서 회원 권익과 건축사 발전에 기여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님들이 정책과 공약 등 직무 수행 능력을 회원님들이 검증, 평가하시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정해진 토론 방식에 따라 토론해 주신 후보자님들과 토론회를 준비하신 경기도 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기도 건축사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도 건축사회 제28대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